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애자일로 개발하면 빨리 끝난다던데 라는 어그로를 끌었던 카카오의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개발자였어요. 개발자여가지고 한때 개발자였던 것이라고 써놨고요. 현재는 이제 개발자보다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코치 파트라는 조직에서 애자일 코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분 정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 가지예요. 애자일로 개발하면 빨리 끝난다던데 어그로에 대한 수습을 좀 해보고요. 좋아 보이는 팀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팀 라이언을 제가 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상의 팀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민해보면 좋을 포인트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타겟은 나의 퍼포먼스와 함께 조직의 퍼포먼스에 관심이 생겼던 크루, 저희 회사에서는 크루라고 부르는데요. 관심이 생겼던 분들이 대상일 것 같고요. 애자일이란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애자일이 맞나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이 강연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요,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은 고민이 많이 생기실 예정이에요. 만약에 고민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꼭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버 불렛은 없습니다. 이 발표를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막 엄청난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다만 고민을 하실 포인트들이 생긴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애자일로 개발하면 빨리 끝난다던데 혹시 애자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어머나. 별 생각 없다. 별 생각 없다. 부정적이다. 오, 네. 한 긍정적인 게 한 6, 70 그리고 아무 생각 없다가 한 20 정도, 나머지가 부정적이었네요. 원래 Q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 다른 모 회사에서 했던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긍정적인 거, 중립적인 거,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이 정도. 그다음에 애자일을 통해서 뭘 얻고 싶었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가장 큰 글자가 생산성이었던 것 같아요. 효율, 소통, 뭐 이런 것, 칼퇴, 팀워크, 가시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일부 이야기들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는 또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들어보시죠. 애자일로 개발하면 빨리 끝난다던 데를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공통점들이 있었나요? 혹시 공통점을 보셨던 분이 계시나요? 빨라서 못 봤겠죠? 무엇을 하기로는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약간 애자일이라는 키워드에 기대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생산성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안 올랐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올랐다 안 올랐다에 대한 이유들은 속에 숨어 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변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뭔가 하기로 했으니까 뭔가 변화가 생겼겠죠. 기존의 것들을 탈피를 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산성이 올랐거나 아니면 떨어졌거나 등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잠깐 화제를 전환해서 리빙 포인트를 읊고 가겠습니다. 혹시 불을 끄는 법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 집 한번 불이 났던 적이 있어가지고 불은 강원소환본부에서 갖고 왔어요. 불은 연료랑 열이랑 산소가 세 개가 다 필요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불이 꺼집니다. 뭐 연료원을 없앤거나 아니면은 온도를 냉각시킨다거나 산소를 차단하면 불이 꺼지죠.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불이라는 메타포를 변화로 바꿔보겠습니다. 변화라고 하면은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야 될 목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변화가 일어나다가 말았던 것들은 아마 이 셋 중에 뭐 하나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뭔가 애자일이라는 게 두루뭉실 하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애자일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30초 만에 빡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게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나오나요? 나오는. 혹시 이 게임 뭔지 아시는 분? 그죠? 모른다. 네, 크롬에서 오프라인 모드, 그러니까 와이파이 끊겼을 때 스페이스 막 누르다 보면은 디노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하다 보면은 막 뛰어가요. 뛰어가면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지 않으면 얘가 선행장의 머리를 박고 게임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애자일이라는 행동들이 이런 게임하고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 뜻은 뭔가 변화를 시도를 한번 합니다. 선행장 한번 넘어요. 그리고 또 변화를 시도를 해보고 선행장을 넘다가 어느 순간 힘이 들어가지고 손가락에 힘이 풀려가지고 스페이스바 누르기를 포기를 하면은 게임 오버가 됩니다. 요게 애자일이에요. 그죠? 요게 애자일 소프트웨어 선언문을 갖고 왔어요. 2001년도에 나왔던 친구들인데 그 전에도 애자일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애자일이라는 것들이 막 거창한 것들은 아니고 뭔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을 총칭해서 애자일이라고 불렀어요. 읽어보면은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개발을 도와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를 가치 있게 여긴다. 왼쪽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같이 둔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애자일이라는 게 뭔지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맨 위에 올라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애자일 코치나 아니면 애자일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많이 찝으세요. 근데 저는 여기를 찝어보고 봤습니다. 여기 노란 주황색이 하나 보이죠? 찾아가고라는 부분에 저는 큰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아까 그 디노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애자일들은 찾아가는 중일 거예요. 뭔가 한 번에 딱 하고 딱 완성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레거시처럼 애자일도 가만히 냅두면 레거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애자일이라는 건 상태예요. 상태. 이걸 우리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을 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애자일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있죠. XP나 스크럼이나 TDD 이런 친구들은 방금 여기 있던 문장들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실천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럼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XP를 하고 있는 이유, TDD 등등은 애자일을 완수하기 위한 실천법들 중에서 잘 정리된 친구들을 얘기를 해요. 애자일로 개발하면 빨리 끝난다던데 라는 문장이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자일 해볼까? 혹은 회사에 애자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카카오에서 뭐 한다던데. 이 단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애자일로라는 글자를 빼버리시면 좋아요. 애자일로라는 말이 딱 들리는 순간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추상적인 목표, 뭐 아니면 납기를 빨리 하겠다든지, 아니면 변화에 대응하겠다든지 등등의 목표가 있었을 텐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하면 빨리 끝난다던데 라는 친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버깅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의 행동들과 우리 조직에 대한 디버깅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디버깅을 하고 목표가 적절했는지, 행동은 적절했는지, 행동에 따른 조직의 반응은 적절했는지 등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자일로 개발하면 빨리 끝난다던데 등등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조직에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조직들은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팀 라이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 보이는 팀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었고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면은 애자일한 모습이 보이는 혹은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낮고 변화를 이제 수용성이 높은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팀 라이언은 몇 가지 전제가 깔고 있습니다. 역량이 일단 뛰어나야 돼요. 팀 라이언에 속하신 분들 역량이 뛰어나야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는 팀은 팀 라이언이 아닙니다. 기존 팀이어야 됩니다. 기존 팀이라는 뜻은 신규 팀이 아니라 기존에 워킹하고 팀 빌딩이 되어 있는 팀이라는 가정이 있고요. 마지막 팀 적혀 있는데 팀에 대한 목표 의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이 가까운 사람들 모아가지고 팀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팀으로서 해야 될 완수해야 될 비전이나 미션들이 있는 것들을 팀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통의 비전과 미션이 있는 것들을 팀이라고 합니다. 팀 라이언은 경험했던 여러 팀이 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상황에 따른 결과와 새로 정의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에피소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거라 믿고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능을 이렇게 개발하면 되겠군 이라는 에피소드예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감이 쌓여 있어요. 항상 우리의 이슈 트래커나 지라나 뭐 아사나나 먼데이나 이런 데는 일감이 늘 쌓여 있죠. 하려는 일도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팀 라이언 분들은 이 기능을 이렇게 개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했어요. 개발 다 했죠. 다 하고 기획자한테 가져가니까 기획자가 그 기능 아닌데 라고 했어요. 지금 웃으신 분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완료에 대한 정의가 좀 달랐어요. 기획자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완성되게 받았었는데 개발자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거죠.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이라든지 동작들이 좀 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 놀랍게도 대화로 해결했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완료 조건이 이거인 것 같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트래커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획자랑 개발자랑 같은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인데 말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기록하는 방식을 통일을 좀 했습니다. 액셉턴스 크리테리아랑 BDD를 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자 기준에서 완료에 대한 정의를 적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입장에서도 같이 완료에 대한 정의를 적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동작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구두로 합의를 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었습니다. 요 링크들이 있는데 이 링크는 이따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친구는 일은 일대로 업무 관리는 업무 관리대로라는 에피소드예요. 상황은 일주일 내내 개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주간 회의 보고해야 되니까 월요일이라고 하면은 월요일 아침에 부랴부랴 다 적었어요. 그랬는데 깜빡하고 일을 한 거를 깜빡했어요. 깜빡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 일이 누락이 돼버렸죠. 혹은 내가 한 일을 B도 같이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냐마는 실제 존재합니다. 정해졌던 문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했나 안 했나 혹은 컨피그레이션 바꿨나 안 바꿨나. 월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되는데 일주일씩 걸려요. 만약에 컨피그레이션을 변경을 월요일날 하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 옆 친구도 컨피그레이션 변경해야 돼 하고 뭐 타임아웃을 2번씩 올려가지고 4배가 됐다. 큰일 나겠죠. 그리고 월요일날 까보니까 일주일 전부터 타임아웃이 4배가 되어 있다. 등등의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른 팀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시각화를 좀 잘 해보기로 했어요. 도움받았던 책은 업무 시각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업무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그 다음에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책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칸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칸반이라는 링크에는 칸반 공식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따가 참고해 보세요. 세 번째 친구는 너무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어라는 친구입니다. 업무 관리 도구에 진행 중인 일이 너무 많아요. 재즈라고 했는데 재즈라고 검색하니까 한 30개쯤 있는 거죠. 진행 중인 일은 어떤 것일까? 재즈 거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주면 좋을까? 등등의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이슈 트래커 볼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일이 정말 많다. 이것도 끝나지 않고 저것도 끝나지 않고 일은 왜 끝나지 않는 걸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진행 중인 업무들과 그렇지 않은 일들의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꼈죠. 그래서 단순 시각화를 넘어서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또 해보고 흐름에 맞게 도구를 수정합니다. 지라를 쓰던 아사나를 쓰던 먼데이를 쓰던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하는 것들을 맞춰가지고 도구를 조금씩 수정해서 씁니다.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도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수정하다 보면은 그러면 적절하게 팀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도구를 장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의 일을 좀 도와서 빠르게 해결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 옆 사람이 배치 작업을 청크 단위로 한 1000개씩 해야 되는데 내가 500개, 저거 한 500개씩 하면은 2배로 빨라지겠죠. 우리는 IO가 뛰어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칸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살짝 흐릿하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열심히 돕다 보면은 머리카락이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연되는 일정입니다. 지연되는 일정. 릴리즈가 내일인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내일인데 결국 릴리즈 일정을 못 맞추게 되었고
이마저도 릴리즈 전날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엄청나죠? 일정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당연한 문제가 정의가 됐고요. 놀랍게도 당연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상황에 따른 케바케가 너무 많은데 계획을 세운 계획을 좀 더 자주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데도 문제가 안 발생했다고 하면은 누가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등등의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계획을 잘 세우고 세운 계획을 더 잘 들여볼 수 있는 방법론적인 친구를 찾다 보니 스크럼이라는 친구를 알게 되었죠. 스크럼이 필요한 게 아닐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코리안.pdf라는 친구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스크럼 공식 가이드입니다. 이거 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미팅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대규모 패치를 하기 위해서 뭐 40명이 6달을 밤낮 없이 달려왔는데 이걸 리스크 매니징을 안 한다고 하면은 오픈 날 감당해야 될 위험이 너무 크니까 한 달 전부터 한 달 좀 더 가까워졌을 때 일주일 단위로 뭐 릴리즈 일주일 전에는 하루 단위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미팅을 명시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크럼을 하고 있을까? 혹은 반복 개발이 아닐까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조직이 갔는데 스크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크럼을 하고 있고 2주마다 계획을 세워서 막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완료 못한 일이 좀 남았다. 저번 스프린트에 남았던 일을 이번에서 이어서 한다. 당연하죠. 뭐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뭐 조금 보다가 2주 후에 또 오니까 2주마다 또 새로운 계획이 생겼고요. 또 저번 주에 못했던 일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주 후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이게 스크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또 주기만 정해놓고 주기에 해야 할 일을 배정하고 개발하는 게 스크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우리는 스크럼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고 있었을까? 이 조직에서는 반복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반복은 하고 있는데 뭐 개선이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백투 베이직을 해보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스크럼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실천해보는 게 좋겠다. 스크럼 에피소드 하나 더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또 한 조직도 스크럼을 하고 있었어요. 스크럼 벗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묶어봤는데 스크럼 하고 계신데요. 스크럼 하고 있는데 여차저차 저희 좀 바빠가지고요. 데일리는 안 합니다. 여차저차 좀 바빠가지고 금요일이니까 뭐 리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 그때 하는 것 같아요. 번다운 차트가 뭘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스크럼을 왜 하고 있을까? 왜 하고 계시는 거죠? 좋다니까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했던 문제는 스크럼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수정을 했어요. 임의로 수정을 하면은 약간 우리가 라이브러리 갖고 와가지고 몽키 패치를 해서 의도치 않은 사이드 이펙트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스크럼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들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의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거였죠. 투명성과 점검과 적용에 대한 가치를 하나도 누릴 수가 없었던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결국 앞에 에피소드랑 이번 에피소드의 공통점은 결국 기본적인 스크럼을 해야겠다.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적혀진 대로 그대로만 해보자. 진짜 스크럼일 것 같다. 그래서 스크럼 하는데 스크럼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또 30초 만에 설명을 또 해볼게요. 라이센스 이슈가 있어서 제가 손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네, 노란색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만들어내야 될 프로덕트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프로덕트 오너이신 분이 프로덕트 백로그를 잘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프로덕트 백로그를 가지고 스프린트 백로그를 만들고 스프린트 백로그를 다 열심히 부셔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죠. 증가분이라고 적혀있는 저 오른쪽 선물하기 저 친구고요. 이벤트는 5개예요. 딱 5개만 하면 됩니다. 5개는 계획을 하고요. 계획한 걸 개발하고 계획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는 데일리 스크럼을 하고요. 끝나면은 리뷰하고 회고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스크럼 가이드에 있는 친구인데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 제가 안 옮겨놨군요. 프로덕트 오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프로덕트 등록을 만든다. 스크럼 팀은 선택한 업무를 스프린트 동안 가치 증가분 소프트웨어입니다. 만든다. 스크럼 팀과 이해관계자들은 결과물을 점검하고 다음 스프린트를 위하여 조정을 한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스크럼 가이드 한 18장 정도 A4 용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인덱스 빼고 뭐 감사한 분 빼면은 몇 장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포인트로 짚어야 될 거는 사람과 관계 소통을 안내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뭔가 스크럼을 프레임워크에 딱 들어가가지고 난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지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걱정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스크럼 프레임워크이고요.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문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냥 조금 작더라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백투백으로 스프린트를 계속하면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스프린트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기획과 실험의 결과에 시차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매 스프린트가 올바른 방향의 시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적어주셨는데 되게 좋아요. 요걸 하는 게 회고예요. 우리 리뷰 다음에 회고 하잖아요. 그 회고입니다. 회고 때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걸 액션 아이템을 만들어서 다음 스프린트에 적용을 합니다. 요게 회고인데 이분의 질문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프린트가 겹쳐서 혹은 엇갈려 가지고 뭔가 회고가 진행되고 있나 봐요.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베스트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회고 아주 작은 시도,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가 작은 그리고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허들이 낮은 적용들은 그대로 실행을 하고 바로 전파를 해도 되는데 조금 큰 노력이나 아니면은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회고 때 맞춰가지고 개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류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스프린트에서 완료되지 않은 분량은 팀원들과 어떻게 공유하고 분담하나요? 완료가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었다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큰 일이었다거나 아니면은 시작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간당간당 해가지고 완료가 되지 않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리뷰 때 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한 거, 증가분을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은 리뷰 때 확인을 해요.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들을 만들었고 혹은 이게 만드는 동안에 변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기획자들도 모아오고 프로덕트 오너도 모아오고 개발자들 다 모여가지고 리뷰를 하면서 이거 잘 만들었다 혹은 이런 기능이 변경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리뷰 때 합니다. 그래서 리뷰 때 이야기하고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계획할 때 플래닝할 때 반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를 빼먹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할 수가 없었겠죠. 네, 이렇게 5가지 에피소드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능은 어떻게 개발하면 되겠군부터 우리 스크럼 하고 있을까까지 고민해보면 좋을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뭔가를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덧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고민해보면 좋을 포인트에 앞서가지고 전제를 깔았던 것들이 있죠. 역량이 뛰어난 팀, 동기부여가 된 팀, 기존 팀, 조직과 관련된 친구들이고요. 가끔 그런 질문이 들어와요.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는 팀을 애자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은 일단 FAQ에도 있을 텐데 그런 팀은 애자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기부여 팀빌딩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동기가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 팀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이 어떻게 온라인 되는지 등등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지 애자일로 동기부여를 하는 거는 약간 쉽지 않죠. 역량이 뛰어나지 않는 팀, 예를 들어서 신규 AI 개발을 해야 되는데 AI를 전혀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 5명 모아놓고 우리 애자일로 해보자 라고 하면은 절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의 이슈들, 조직론적인 이슈들도 애자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선언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민해보면 좋을 포인트를 제가 6개나 적어왔어요. 돌아가가지고 숙제입니다. 들어가서 하나씩 적어보세요. 우리 팀의 일은 어디서 어떻게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리 팀의 고객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최근에 시도를 뭔가 해봤는데 잘 되고 있나?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왜 그런지까지 안 되고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까지 보셔야 되고요. 겪은 변화가 있으면 이게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목적이나 의도는 어떤 거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팀으로 잘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쉬운 부분이 있나?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동기부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친구들이라서 이것도 꼭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팀이 마지막으로 어떤 회고를 했는지 언제 했고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내용들이 나눴고
나왔던 내용들이 어떻게 다뤄졌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인데요. 이 친구만 가지고 가면은 조금 더 두루뭉실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하실 수 있게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에자일을 내가 만약에 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태 점검이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 디버깅 하는 거랑 똑같아요.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디버거가 딱 떠 있고 코드가 죽어 있으면은 왜 죽었는지부터 보죠. 상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태가 뭐에서 원인인 건지 목표를 확인해 봐야 돼요. 목표 설정을 해보고 그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내 옆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하고 실행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크게 3번이 잘못되거나 4번이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행을 좀 하다가 말았다거나 우리 일주일 이거 해봐요 라고 한다거나 혹은 너무 긴 텀을 가지고 시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 다음 달까지 이거 한번 해보자. 쉽지 않습니다. 짧은 텀으로 확인하고 우리 디버거 돌리듯이 빠르게 확인해보고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빠르게 실패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좋았다고 하면은 그 아이디어 의견을 낸 사람한테 치하도 하고 회고도 해줘야 될 회고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나 혼자 하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팀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좀 작은 팀이고 내가 약간 주니어다 그러면은 나하고 친한 친구 내 옆 사람 꼬셔가지고 나 이런 거 한번 하려고 하는데 호응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내 친구가 막 이런 걸 주도한다 그러면은 네가 그거 하면은 내가 호응해줄게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 장표를 띄워놓고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